안녕하세요. 피해복제입니다. 자, 오늘은 공유지분 토지를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과연 내가 팔려고 했는데 사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매매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렸는데 10년이 넘으면 판매 회사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판매책이죠. 투자 권유이라고 불리고 찍세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우리 매매 솔루션 1, 2단계를 적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파는 거를 같이 써오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10년이 넘었거나 판매하는 회사가 완전히 사라져서 하는 것과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제 못 이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사실 이 전까지는 소개를 거의 안 했었는데 원래 매매 솔루션 3단계가 뭐다? 그렇죠. 일반 매매나 같은 공유자들한테 판매하는 게 3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3단계에 관련돼서 좀 도와드릴까 싶어서 오늘은 좀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분들이 절망감이 많이 커요. 10년이 넘어서 그 토지가 안 팔린다는 거를 알았을 때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 커서 이거는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매매 솔루션 1단계, 2단계는 목표는 100% 투자금을 회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산 금액 대비 더 높은 금액으로 판다는 건 상상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내가 냈던 금액만큼만이라도 투자금 회수가 된다면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고, 다만 이제 3단계를 제가 이제 권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공유지분 투자 사기라고 하는 패턴들이 첫 번째는 공유지분이 있고 두 번째는 2배 이상의 폭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폭리 단위가 뭐 3배, 그쵸, 4배, 5배, 뭐 심지어는 요즘에 7배, 10배가 뭐 되고 있어요. 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해야 될 기준 중에서 몇 배로 샀냐가 중요한 거예요. 판매를 하려고 할 때 보면 그쵸, 적정 시세라는 게 있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땅을 40만 원, 뭐 50만 원 이 사이에 사신 거죠. 제가 관정리 땅을 자주 예를 드는데 뭐 거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토지를 약 42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해서 투자자들이 산 경우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팔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얘의 원래 가치는 얼마였다? 그렇죠. 10만 원짜리였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당장 팔려고 했을 때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했던 사람들이 아직 때가 아니야 못 팔아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야 10만 원짜리 네가 40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40만 원대 다른 사람한테 산다고 하면 사겠냐? 이거를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때가 안 된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원래 가치가 40만 원짜리였다라면 가격을 조금 낮춰서 30만 원 정도에 팔면 팔리겠죠. 그게 경제잖아요. 투자의 원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고 경제의 원리니까 팔린다고요. 싸면 무조건 팔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원가 1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판다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봤자 이게 팔리냐고요. 안 팔린다고요. 공유지분 그 토지 판매 업체한테 속았을 때나 이거를 사게 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보가 100% 공개되어 있는데 이거를 산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들이 중간에 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를 거래를 해준다고요?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이 토지를 투자한 사람들이 일반 공인중개사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거, 우리 취급 안 해요, 취급 못 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너무 외면만 받다 보니 이분들이 이 토지를 갖고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여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공유지분에 나름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일부러 이런 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받아서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판매되는 그 투자금 회수가 좀 처참한 정도 수준? 근데 사실은 그게 원가기도 해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42만 원에 토지를 샀다고 했지만 원가는 얼마였다고요? 10만 원짜리였다고요. 그럼 비율로 봤을 때 얘는 25%짜리를 우리가 100%에 산 것 뿐이라서 사실은 75%의 마진이 껴있을 뿐이지 원래 얘의 가치는 25%라고요. 제가 처참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30% 금액대에서 이게 거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100%라고 샀지만 다시 말하면 원래로 돌아와서 10만 원이면 이게 팔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75% 손해지만 원래 가격은 10만 원짜리니까 10만 원짜리 내놓으면 팔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공유 지분이다 보니 일반적인 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같은 공유자들은 이미 뭐 실거래가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10만 원에도 사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개를 거래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분들이 이제 충실한 거죠. 실거래가 보시고 그렇죠. 가격이 싸니까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나중에 투자 가치 있게 팔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샀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 땅야에 들어가서 자기 주소 치면 뜨잖아요. 옆에 공유자 몇 명,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실거래가 딱딱딱 쳐보면 내가 몇 배 주고 샀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말씀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땅이야 공짜예요, 공짜. 공짜니까 들어가셔갖고 내 주소 치시고 그게 정확하게 내가 했냐, 어떤 패턴이 있으면 사기라고 했죠 제가. 그렇죠. 첫 번째 공유 지분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뭐가 있다? 2배 이상의 폭리라는 이 패턴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투자 수익 날 확률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10년이 넘어도 투자 수익이 날 확률이 거의 없다. 차라리 로또 복권 확률이 더 높더라라고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처음에 속을 때 이 공유 지분으로 이 투자를 권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거나 지금도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내가 비싸게 샀는데 개발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판매했던 그 영업사한테 물어봐도 그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좀만 기다려. 개발되면 대박이 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많이 속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개발의 개념은 그냥 맨 땅을, 그렇죠, 뭔가 이제 디벨롭이라 그러죠. 개발을 해갖고 건물이나 아파트나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을 짓는 과정을 하는 게 이제 개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누군가가 그걸 사서 이쁘게 만들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막 들어오고 뭐가 생기고 나서 이후에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자본이 엄청 투자됐잖아요. LH가 사서 조성공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노시나 산을 깎아갖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요. 조성공사 끝나고 거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지 맨 땅에 그렇게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LH가 처음에 수용을 할 때 엄청 많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이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처음에 맨 땅일 때와 나중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 땅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 과정에 수많은 자본들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이게 이거라고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되다는 거죠.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되고 1500이 되는 건 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의 이 개발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이걸 먼저 속이는 거죠. 왜? 착시 효과가 있으니까. 자,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건 뭐다?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팔 수 있는 건 나중에 건물 다 들어오고 조성 끝나서 그 땅을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팔린다? 그렇죠. LH가 그 땅을 수용하게 되면, 아니 다른 업자가 그 땅을 수용하게 되면 이 개발 첫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땅을 뺏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땅을 샀을 때하고 중간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땅을 뺏긴다고 했고 마지막 단계는 근처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건 남 얘기죠. 여기서 땅을 팔렸을 때 여러분들 수익이 나냐? 그렇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하고 투자 수익 개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종의 이제 관정리 땅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경우였냐면 10만원짜리 땅을 42만원에 팔았어요. 진짜 꿈에 그리던 개발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제안서가 온 거죠. LH도 아니고요. 민간업자가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판매를 할 때 거기가 관정리 무슨 물류단지 근처였거든요. 그 땅이. 근처니까 분명히 그 물류단지가 확대되면서 개발이 될 거라는 걸로 이렇게 꼬셔서 땅을 팔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 꿈에 그리던 개발이 시작이 될 거라고 매입 의향서가 날라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저한테 파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우리 꿈에 그리던 뭐가 나타났다?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우와 진짜 개발되네?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얼마였다? 16만원, 17만원이었다는 거예요. 뭘 17만원? 그쵸. 한 평에 17만원에 사겠다고 매입 의향서가 날라온 거예요. 나는 얼마에 샀는데? 42만원에 샀는데. 이게 개발과 투자 수익 개념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이 아무리 되면 뭐합니까? 나는 손해인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옛날에 태연 사건에서 나왔던 정무부동산이라는 업체가 팔았던 뭐 하북, 쥐니 뭐 이런 동네가 평택에 있는 동네인데 이런 동네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어떤 문제? LH에서 수용을 했는데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50% 미만으로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산 금액만 계산을 했는데 억울한 거죠. 방법이 없어요. LH에서는 나라에서 법이 가져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없더라.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샀던 땅들은 원래 가치가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임야 같은 땅들이나 뭐 평지 같은 땅들이냐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해요. 10년 정도 지났거나 그 중간에라도 이걸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거래를 해보면 60% 금액에도 팔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5%도 팔리는 경우도 있었고 30% 금액에도 팔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변수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땅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상담을 받고 이 땅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설명을 한번 들은 다음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땅을 이제 파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땅을 이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 땅은 이제 세종 땅이에요. 세종. 연기면 수산리 산 38에 있는 땅인데 제가 거기 땅을 이제 팔기 위해서 매물이 접수가 된 거죠. 팔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분이 약 한 30% 금액에 팔려고 합니다. 엄청 저렴하죠. 매입 원가가 한 67,000원 정도니까 한 330만원 정도의 그 땅을 이제 팔려고 매물이 내놨고 실제로 연락은 아직은 없습니다.
광고한 지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그냥 가봤어요. 가봤는데 과관이 아닙니다. 뭐 직선거리로는 세종 그 복합도시 엄청 가까워 1.3k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길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갖고 산길에 돌아서 가야만 거기에 도달을 할 수 있었고 또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를 뛰어넘고 엄청 가파른 데를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사실 못 올라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길과 그런 것을 이제 블로그에다가 세세하게 이제 올려놨는데 그런 땅들이 그냥 개발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개발과 투자 수익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투자의 원리는 아주 심플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비싸게 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면 이거를 기회에 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유지분 투자 경매라고 해서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경매책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틈새 시장이고 괜찮았던 상품입니다. 왜 괜찮았냐? 싸게 살 수 있었거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경제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공유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산 사람도 어땠다? 싼 거를 그 파는 놈들만 바가지 씌웠고 대박을 친 거고 그거를 산 우리는 팔으면 쪽박이 되는 아주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하는 거에 이제 핵심을 정리를 하면 일단 뭐 다 도망갔고 다 사라졌어도 땅하고 저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땅을 팔아서라도 투자금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10년이 넘어서 안 되고요. 회사를 못 찾으면 어렵고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다만 어떤 마음을 먹고 전화를 주셔야 된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 30% 금액이라도 내가 이거를 비싼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마음을 먹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거기 공유자들한테 홍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땅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해서 조금의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요즘 경기 많이 어렵잖아요. 대출금이라도 좀 갚으면 원활하게 살 수 있으니 그런 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지였습니다.